자,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요? 명제라는 친구를 배우고 조건이라는 친구를 배워서 이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걸 배웠죠. 그러면서 조건과 조건 두 개를 조건이면 조건이다 라는 구조에 맞게 만들면 이 친구가 명제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조건 명제라고 해서 배웠는데 앞자리가 가정이고 뒷자리가 결론입니다. 자리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가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 뭐뭐 해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 자, 그러면서 화살표가 뭐뭐 이면인다. 네, 참거짓을 따져보니 참이 되면 몇 줄? 두 줄 화살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봤었을 때 오늘 배울 친구의 베이스라면 자, 칠판 보세요. 그 명제라는 친구의 뭘 배울 거야? 역. 자, 역지사지 들어보셨죠? 뒤집겠다 이거야. 대우. 대우는 들어본 적이 없죠? 자, 우리는 두 가지 역이란 친구와 대우라는 친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번 보세요. 주어진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 지금 상황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앞자리가 가정이고 뒷자리가 결론이에요. 근데 요 앞자리와 뒷자리에 P하고 Q를 살짝 빼서 자, 요 구조는 남겨놓습니다. 자, 앞에 있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의 자리를 바꿔서 요 자리에 Q를 넣고 요 자리에 P를 넣으세요. 그럼 PQ, 즉 각각의 조건의 자리를 뒤집었죠. 이걸 주어진 명제, 근데 이 명제가 원래 있던 명제다라고 얘기해서 원명제라고 쓸 겁니다. 그럼 여기 주어진 노란색은 원명제의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나는 걔를 누구라고 얘기할 거야? 역명제라고 얘기할 거예요.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자, P면 Q이다가 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두 줄 화살표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집합이란 친구를 기억해야 돼.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과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 두 개를 생각해 봤을 때 라지 P와 라지 Q가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진 명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P는 Q보다 작은 집합일 수도 있겠지만 뭐도 있을 수 있어? P와 Q가 같을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자리를 바꿨어. 그러면 여기에 라지 Q가 되겠고 여기에 라지 P가 되겠죠. 지금 여기 원명제의 상황은 참인 상황이라고 잡고 갔습니다. 뒤집었어요. 그럼 역명제의 참거짓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선생님, 만약에 Q의 진리집합과 P의 진리집합이 같다면 참이 되겠지만 P의 진리집합이 더 작다면 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 즉, 상황에 따라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거짓도 아니고 참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돼? 원명제가 참인 명제라고 했었을 때 역명제는 원명제와 참거짓, 즉 트루와 펄스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밑에 써있죠? P면 Q이다와 역의 참거짓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쓸 건데 P면 Q이다라는 원명제가 존재할 거예요. 자, 근데 이 명제의 자리를 뒤집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돼? 역명제가 됐지.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부정을 취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얘는 뒤집고 부정 취했죠. 그래서 원명제와 그 다음에 뒤집고 부정 취한 명제를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관계를 대우라고 하고 주어진 명제의 이름을 대우명제라고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역명제는 자리만 바꾸시면 되고 대우명제는 원명제에서 자리 바꾸고 각각의 부정 취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명제니까 참거짓을 판단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는 참이 더 좋잖아요, 솔직하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선생님, 얘가 참이라면 두 줄 화살표를 줬어요.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해볼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맞아? 자, 혹시나 또 못 보는 사람 있을까봐 1번 영역, 도너츠 모양을 2번 영역, 테두리 부분을 3번 영역이라고 영역의 이름표를 적어 드릴게요. 근데 여기 와봐봐. 얘는 지금 어떻게 갔어? 진리집합이 Q죠. 부정을 취했다는 건 무슨 집합이야? 여집합. 진리집합이 라지 P고 부정을 취했다는 건 뭐가 돼? 여집합이 되겠지. 근데 Q의 여집합은 뭐예요? 3번 영역이겠죠. P의 여집합은 뭐예요? 2번, 3번 영역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럼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무슨 상황으로 한정 지었지? 참인 상황으로 한정 지었지. 그랬더니 이 친구도 당연히 무슨 상황이 되는 거지? 참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럼 니네 이게 맞잖아. 그럼 내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야? 나도 참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응? 원명제가 참이었을 때 대우명제는 어떻게 가요? 원명제와 똑같은 참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거. 그러면 아까 영명제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대우명제는 원명제가 참인 상황에서 대우명제도 참이 가고, 원명제가 거짓인 상황에서는 대우명제도 뭘로 가는 거야? 거짓인 상황으로 갑니다 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별표 하나 주고 대우명제라는 친구는 별표 하나 줬지.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뭐가 되는 거야? 원명제와 true, 참과 false, 거짓이 뭐예요? 같다. 우리는 증명만 기억해. 근데 증명을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원욱이가 남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뭐 하면 돼요?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서 살짝 보면 되겠지. 남잔가? 이러면서.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 야, 니네가 다 남자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어. 같이 화장실 목욕탕 한번 가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직접 해보는 증명법이 존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명제라든지 그리고 집합이라는 친구들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무한집합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무한 정도의 남자애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막히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간접 증명법은 일단은 원소의 개수가 뭐일 때? 무한일 때, 즉 직접 증명법을 쓰지 못할 때 간접 증명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는데 여기에 별표를 드릴게. 그리고 바이블 72페이지 나와 있는 우리가 배울 첫 번째 귀류법. 원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거짓이 같으니 대우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걸 보이면 모두 되는 거야. 당연히 원명제가 참입니다 라는 걸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간접증명법의 두 번째가
대호 증명법이에요. 대호 명제를 이용한 증명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안 배울 거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얘들아, 별표 하나 주고 대호증명법이라는 걸 좀 봐주겠니? 자, 대호증명법이 별표를 받은 이유가 특정한 상황에서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무엇이 아니다. 두 번째, 적어도 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의 상황이었을 때. 이 세 가지의 상황에는 대호증명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대호증명법이 뭔데요? 대호증명법은 원명제와 참거짓, 이거를 진리값이라고 얘기하거든. 진리값이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증명할 때 문제를 딱 봤더니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이 있어. 또는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어. 또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계야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상황에 대호증명법을 쓰겠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증명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 이 친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보세요. x-1 곱하기 x-2가 0이 아니면 부정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 x는 2가 아닙니다 라는 명제가 주어졌어요. 두 줄 화살표 있습니까? 아니요. 참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난 이 주어진 명제의 참을 확인해 보고 싶어. 근데 참을 확인하려면 야, 너도 조건이고 너도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려고 하니까 선생님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찾으면 돼? 이렇게 찾아주세요. 선생님, 수직선에다가 2차식 하나 만드시고 1하고 2인데 0이 되는 이 상황을 제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걸 제외하니까 x는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x는 2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제외당했잖아. 그리고 얘는 뭐야? 그냥 2를 제외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증명한다는 건 포함관계를 봐야 되는데 그럼 또 한번 수직선을 그려서 자, 얘들아, 나 이거 노란색으로 구했으니까 노란색으로 할 거야. 노란색을 어떻게 할 거야? 자, 여기다 1 쓰고 여기다 2 썼어. 그래서 이게 쭉 가. 이렇게 했어. 이게 뭐가 돼? 1 미만, 1초가, 2 미만, 2초가 라고 할 수 있겠죠. 1과 2는 제외한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흰색이니까 나는 누가 돼요? 흰색을 쭉 긋고 요거만 뺐어. 그럼 노란색이 흰색에 포함된다는 거 보일 수 있어 없어? 있는데 귀찮지. 그렇잖아. 는 0이다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는 0이 아니다는 자신 있게 하기가 좀 그러죠. 그치? 안 해봐서 그래. 그런데 선생님, 뭐뭐이 아니다라는 게 보였으니까 나 대우를 써도 돼요? 그래, 대우 써보자. 대우가 뭐라고? 원명제와 참거짓이 같다라고 얘기했지. 대우는 어떻게 한다고? 주어진 원명제의 자리를 바꾸고 각각 뭐 하면 돼? 부정을 취하라고 했어. 자리를 바꿔볼게요. 자, x는 2가 아닙니다. 그러면 x-1 곱하기 x-2도 0이 아닙니다 라고 썼어. 여기까지만 쓰면 이거는 무슨 명제죠? 역명제. 역명제는 원명제와 참거짓이 관계가 없으니까 몰라가 돼버리는 건데 부정을 취하니까 여기가 뭘로 들어갑니까? 는으로 들어가죠. 대호명제는 뭐? 원명제와 진리값이 같다고? 그럼 난 대호명제를 지금 구했지? 그럼 난 이거를 증명할 거야? 뭘 증명해? 네가 참인지 거짓인지. 포함관계 볼까요? x는 2입니다. 얘는 뭐가 되죠? x는 1 또는 2입니다.
진리집합이 난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럼 이 친구는 두 줄 화살표 얻어갈 수 있겠어? 그럼 난 대우명제가 참이란 거 확인했니? 그럼 원명제도 참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증명 끝난 거야. 자, 그럼 얘들아 이건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봐봐. n은 자연수인데 자연수는 몇 개의 집합이죠? 그러면 제곱이 2의 배수인 걸 찾아서 그때 n값이 2인이라고 물어봤어. 맞아? 이해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찾아볼 애가 몇 개나 있어? 무한개지. 내가 노력해서 한 1000개를 찾았어. 1000개 동안 성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이에요. 라고 딱 했더니 1010번째에서 거짓인 애가 탁 나왔다고 쳐봐. 발레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무한개의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간접증명법인 누굴 쓰는 거예요? 대우증명법을 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방금 전 예제와 지금 예제는 좀 차이가 있잖아. 방금 전 예제는 그 명제는 뒤집고 부정취하기가 쉬웠죠. 근데 얘는 뒤집고 부정취하기가 약간 쫄리지? 근데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자, 뭐뭐 이면에서 끊어요. 앞에 있는 친구가 누구라고? 가정. 뒤에 있는 친구가 결론. 자리를 바꿀 거야. 자, n은 2의 배수이면 n제곱은 2의 배수라고 쓰면 주어진 명제의 역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아니다 라는 걸 썼어. 그럼 이제 무슨 명제가 되는 거야? 대우명제가 되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근데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된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가 부족한 거야? 표현력이 부족하지. 선생님, n은 2의 배수가 아닙니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얘기하면 자, 2의 배수는 다른 말로 짝수라고 하죠. 짝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애들, 즉 2k 이런 애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짝수가 아니고 홀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2k-1 또는 2k 플러스 1,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으로 표현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내가 n이 2의 배수야. n은 무슨 수라고 했어? 자연수라고 했어. 나는 2의 배수가 아니니까 n은 2k-1이라고 쓸게. 그러면서 여기서 튀어나온 k는 자연수라고 약속을 할 거야. 왜? 그래야지만 n이 자연수가 1부터 시작하죠? k에 1부터 들어가니까 뭐가 돼? 1부터 시작하는 거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나는 여기 자리가 가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 너 명령이지. 야, n은 2k-1이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지금 n은 2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너 n제곱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얘기했더니 진짜 2k-1을 제곱을 해봤어. 그럼 4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을 자,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니? 근데 나도 2의 배수가 아니라니까. 야, 나 누구야? 4. 나 누구야? 4. 니네 2로 묶을 수 있잖아. 2로 묶어봐. 그럼 2에 2k제곱 마이너스 2k. 야, 여기까지는 k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2로 묶었으니까 뭐가 돼? 짝수가 되지. 근데 잠깐만. 뒤에 아이씨 1이 남았잖아. 그럼 k가 무슨 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무슨 수? 짝수. 거기다 1을 더했지. 무슨 수? 홀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이 2의 배수가 아니면 100% 뭐가 될 수밖에 없어. n제곱도 2의 배수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지. 대우명제가 참이었어. 그럼 주어진 원명제도 뭐가 된다? 참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선생님 배웠어요. 증명법에서 증명법 중에서 간접증명법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뭘 배울 거예요? 귀류법입니다 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귀류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여기도 써있지만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 한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 거죠. 거짓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귀류법은 참인 걸 보여야 되는 게 지상과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주어진 원명제라는 친구를 증명합시다. 그럼 참인 걸 보여줘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주어진 조건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라고 배웠죠. 맞아요?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 부정 명제가 거짓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뭐가 됨을 보여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부정이란다. 모든 상황에서 모순이 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즉 너는 말이 안 돼 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네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주어진 처음에 있었던 원명제가 참이야 라고 밝히는 방법이에요. 주어진 명제이면 이다의 역이 참일 때,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역이라는 친구는 원명제와 역명제는 진리값이 몰라,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역명제는 원래 있던 명제하고 그냥 서로 다른 명제라고 보시면 돼요. 역명제는 뭡니까? 뒤집어 주세요. 즉 뭐가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이 0보다 크다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 x 더하기 4a가 요거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된다고? 나 참이야. 요렇게. 그러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 마오로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2하고 5를 써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나를 얘가 먹어야 돼요. 나 포함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인수분해가 x-4에 x-a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갈림길 a가 누군데? 라고 하면 a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a에 대한 정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가 4보다 클 수도 있고 4보다 작을 수도 있고 4와 같을 수도 있는 상구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얘 한번 써볼까? 수직선 하나 그리시고 자 2가 있고요 5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내가 먹히려면 이 친구는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 그러면 이제 얘들아 첫 번째 상황 a가 4보다 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a가 4보다 커.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되겠지. 자 지금 난 첫 번째로 a가 4보다 큽니다 라는 생각을 했지. 상구를 내 스스로가 하는 거야. 그럼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겠지. 그럼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근데 a가 4보다 큰데 커지면 어디까지 커져야 돼? 5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럼 a가 4보다 크면서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돼? 5보다 작거나 같아져야지 주어진 명제가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할게요. a가 4면 어떻게 될까요? a가 4면 겹치죠? 4를 제외하면 모든 실수가 되니까 참 되는 거 맞죠? 나 오케이야. 자, 이번엔 a가 누구보다 작아요? 4보다 작아. 그럼 a가 이쪽에 와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자리를 바꾸면 내가 4고 내가 a야. 그럼 나는 작아지면 어디까지 작아져? 2까지 작아지겠지. 둘 다 비어 있으니까 a는 2도 되겠죠. 그러면 a는 4보다 작지만 a는 누구보다 큰 거야? a보다 큽니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볼까? 2 이상 3 미만 4 포함되고 4초가 5 이하.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a의 범위가 누굴 얘기하는 거죠? 2 이상 a는 누구? 5 이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역이 참이 되게 만드는 a의 범위가 2 이상 5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지우시고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줄에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자 대우 뒤집고 부정한다고 그랬어. 부정은 반대가 아니고 나머지라고 그랬다. 잘 기억하세요. 자 대우 칩니다. 바로 치죠. 이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친구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24. 자 그 다음에 이제 0입니다. 야! 봐봐. 얘는 뭐야? 0보다 짝지의 부정은 0 이상이지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6a의 제곱도 어떻게 돼? 0 이상이지 라고 쓰는 거지. 대우 명제가 뭐야? 참이 되도록 하는. 즉 얘가 참이면서 얘도 참이 되는 a의 범위를 구해서 그 안에 있는 정수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죠. 선생님 자 가봅시다. 12하고 2 맞아요? 자 2하고 10이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습니다. 근데 내가 포함돼야 돼.
나 뭐야? 2A, 3A. 자, 2A, 3A. 아, 그럼 당연히, 야, 2A가 3A보다 작지.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2A가 3A보다 클 수 있어요? 없죠? 자, 그러면 X. 자, 수직선에서 확인해보자. 가자, 얘들아. 선생님, 이번에 12가 채워졌어요. 이번엔 2도 채워졌어요. 자, 이제 가자. 선생님, 여기에 3A가 들어가요. 둘 다 채워졌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2A가 들어가요. 자, 그럼 가보자. 2A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3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A는 1 이상, A가 누구 이하가 되겠어? 4 이하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참일 때 이거의 대우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 요거 1대에 이것도 참이 되니까 이거일 때 이것도 참이 되려면 공통이 뭐가 되겠어? 2 이상 4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만족하는 정수 A는 뭐가 돼? 2, 3, 4의 합이다. 그래서 답은 뭐? 9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MN이 짝수이면 M 또는 N이 짝수이다의 대우는 뭐예요? 일단 뒤집어. M 또는 N이 짝수이면 MN이 뭐가 되는 거야? 짝수이다. 부정을 취해. 자, 부정 취할까? M, and, N. M&M? 자, 짝수의 나머지는 뭐가 되겠죠? 홀수. 이면 M 곱하기 N이 뭐가 되는 거야? 홀수. 대우 명제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죠. 자, 갑니다. M과 N이 AND는 동시 속성 또는 순차적 속성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M도 홀수야 2K-1, N도 홀수야 2L-1 이렇게 잡아줬어. 홀수를 그냥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MN의 곱이 뭐니? 그랬더니 야 2K-1 곱하기 2K-1인데 4K-2K-2L 더하기 1이야. 그러면 2로 묶었더니 2K-K- 뭐가 이상한데? 4K 제곱이죠? 그쵸? 왜 4K 제곱이야? 에헤이. 자, 정정. 여기가 누구로 가줘야 돼요? L로 가줘야 되겠죠. 여기 다시 쓸게 그냥. 자, 2L-1이죠. 전개합시다. 4KL-2K-2L 플러스 1. 자, 2에 2KL-K-L 가로 닫고 더하기 1. 자, 그랬더니 뭐가 돼? M과 N이 동시에 홀수였을 때 M 곱하기 N도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홀수 되는 거 확인했습니까? 주어진 명제. 대우 명제가 참인 거 확인했으니까 주어진 명제도 뭐가 돼? 참입니다. 라고.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규律법을 이용하시면, 규律법은 뭐 하라고요? 결론 부정을 해서 모순이 생기든가 거짓임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죠. 자, 2차 방정식이 자연수혜를 가지면 뭐뭐이면 여기서 끊기죠. Mn 중 적어도 하는 짝수. 자, 적어도 하는 짝수의 부정은 뭐가 된다고? 둘 다 홀수. 자, 그러면 Mn 둘 다 뭐가 된다는 거야? 홀수. 그래서 나는 이 자연수인 해라는 친구를 T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럼 주어진 T가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T가 짝수일 때와 T가 뭐일 때? 홀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T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T를 대입을 하는데 T의 제곱 마이너스 MT 더하기 N은 0이 되는 거 맞아요? 맞죠? T가 해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나 아까 N이란 친구는 홀수라고 그랬어. 그럼 얘를 N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니? MT-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MT-T, MT는 뭐가 돼? 홀 곱하기 짝이지. 자, 짝의 제곱은 뭐예요? 짝이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짝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근데 N은 뭐라고 잡았어? 홀수라고 잡았으니까 뭐가 돼? 부정 나와버리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T제곱 마이너스 MT 더하기 N은 0입니다. 라고 해서 N이라고 정리하게 되면 또 MT 마이너스 T의 제곱까지 나오시겠죠? 자, 갑니다. 이번에도 N이 무슨 수야? 홀수지. 자, T가 홀수에서 MT, 홀은 뭐가 돼? 홀이죠. 홀의 제곱도 뭐야? 홀이죠. 홀 빼기 홀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짝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N은 무슨 수라고 했어?
홀수라고 그랬잖아. 그거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결론 부정한 명제가 자연수인 해가 짝이든 홀이든 다 들어가도 모순인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는 0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결론 부정한 명제가 거짓이네. 그 원명제는 뭐가 된다?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A, B, C, D 4명의 학생에 대해 다음에 모두 참일 때 학생 중 안경을 쓴 사람을 고르세요. 다음에 모두 참이래. A, B, C, D 중 2명이 안경을 썼다. 그 가나다라가 다 참인데 문제가 뭐냐면 A, B, C, D 중 2명이 안경을 썼어요.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D가 안경을 썼으면 C도 안경을 썼다. A가 안경 쓰지 않았으면 잠깐만.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A가 안경을 썼다라는 상황, 이 상황을 조건 P라고 이름을 질 거야. 그리고 그러면 B가 안경을 썼어요는 Q가 되겠고, C가 안경을 썼어요는 R이 되겠고, D가 안경을 썼어요는 PQRS라고 조건에 이름표를 다 붙여줘서 D가 안경을 썼어요. 그럼 이게 S구나. 그럼 C도 안경을 썼어. 그럼 R이지. 초반에 틀렸네. A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그럼 not P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달이지. D가 안경을 쓰지 않았으면 그럼 not S인가? 네. 맞아요? B도 안경 그럼 not Q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대우로 가면 자 나는 R이면 P이다를 만들어내고 나는 뭐가 돼? Q이면 S이다를 만들어내면 되겠지. 그럼 Q이면 S이고 S이면 누가 되는 거야? R이 되는 거죠. R이면 누가 되는 거야? P가 됩니다라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안경을 쓰면은 얘네 다 써야 되고 얘가 안경을 쓰면 3명 써야 되고 얘 R 쓰고 P 써야 되겠네. R이 누구예요? C죠. P가 누구예요? A. 태초의 문제를 제가 잘못 썼군요. 그래서 A, C가 됩니다. 오늘 할 거 1번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애들이 도대체 뭔가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먼저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자,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간편한 건데 오히려 복잡하게 느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얘는 뭐예요? 조건 P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조건 Q가 되겠죠. 그럼 두 개를 연결할 때 일단 첫 번째 누가 있다고 그랬어? 이면 이다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가정이라는 자리에 그 다음에 결론이라는 자리를 얘기할 때 여기 가정 뒤에는 누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은, 는, 이, 가. 결론 자리에는 이기 위한 그 다음에 되기 위한이라는 말이 붙어서 앞자리는 가정이지만 이제 말을 할 때, 즉 표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표현으로는 동그라미이면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배웠을 때 이 자리가 가정자리, 이 자리가 결론자리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은는 이 가가 붙은 건 가정, 없는 건 결론, 조건입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하는데 무조건 첫 번째 별표 3개. 자, 조건 P가 존재하고 조건 Q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건 P와 조건 Q를 보세요. 근데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럼 포함 관계가 색깔 구분해서 써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걔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걔가 동그라미 이렇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P라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야? 먹힌다. 즉 포함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 참인 거 확인했죠? 맞아요? 자, 첫 번째 뭐 했습니까? 주어진 조건이 뭐인 거?
참인 것을 확인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확인해 보실 건데, 자, 얘 입장에서 P라는 친구가 Q가 되는데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인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지만 맞는 상황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읽어볼 거예요. 자, 봅시다. Q는이야. 그럼 Q를 뭘로 봤어? Q를 뭘로 보는 거야? 가정으로 보는 거지. 그럼 Q는 P이기 위한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도 무슨 조건이 돼야 돼?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써야 돼.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를 먼저 언급을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쓰게 되면 잠깐만, P라는 친구가 Q가 되려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 왜? 포함 관계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럼 Q가 P에 포함된다는 건데 P가 Q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친구가 동시에 성립한다? 즉 참인 것을 확인했더니 이 친구가 동시에 성립한다? 그러면 집합의 상등에서 얘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충분 조건도 성립하고 필요 조건도 성립하지. 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인정? 둘 다 성립해요.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쓰면 돼요? 필요 충분 조건, 즉 필충 조건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참인 걸 따져. 참인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충분 조건이다 라는 친구는 구할 때의 첫 번째, 일단은 뭐 해줘야 돼요? 참임을 따져. 그러면 두 번째로서는 참임을 따지고 화살표의 방향을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할 거예요. 조건 P하고 Q가 있습니다. 근데 걔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대요. 되겠어? 그러면 지금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자, 그럼 쓰는데 세 번째, 주어가 누구니? 라고 얘기할 거야. 뭔 소리예요? 그러면 선생님, P는 이라고 스타트를 지을 수 있겠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P가 주어가 됐을 때 P는 Q이기 위한이라고 붙을 수 있겠고, Q가 주었을 때는 P이기 위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은는 이가가 붙은 친구가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가정을 기준으로 P는 Q이기 위해서 라고 얘기하죠.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슨 조건이 된다고? 충분 조건이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자, 근데 여기 보세요. Q는 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쓰죠? Q라는 걸 먼저 써야 되겠지. 그 다음 P라는 걸 써야 되겠지. 화살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죠? 결론 자리죠. 결론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갔었을 땐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참임을 따지고 화살표 방향을 봐라.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친구는 무슨 친구? 충분 조건의 친구.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친구는 무슨 친구? 필요 조건의 친구. 둘 다 가는 친구는 뭐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A, B가 실수일 때 조건 3개가 있어요. PQR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보기에서 오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선생님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죠? 참임을 확인해라. 두 번째는 뭐였죠? 화살표 방향을 확인해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주어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 주어가 누군지.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참임을 따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화살표 방향을 보고. 세 번째 뭐라고요? 주어가 누군지 확인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일단은 보기에서 P는, Q는, R은 주어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러한 문제에서 우리가 첫 번째 거슬림을 받는 건 선생님, 조건이라는 친구를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누구예요? 진리집합이죠. 그럼 P라는 조건을 얘기할 때 동일한 I는 A는 0이면서 이렇게 쓸게. A는 0 and B는 0. 그럼 이 조건은 이 친구랑 동치가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진리집합을 따져보니까 나 완전 제곱식인데 그게 0이래. 그럼 얘는 뭐가 돼줘야 돼? A는 B입니다 라고 써줘야 되겠지. 맞아? R이란 친구는요 라고 얘기하면 R이란 친구는 얘네들이 0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봅시다. 선생님, 만약에 A제곱과 B제곱을 반으로 찢어주세요. 그럼 2분의 1 A제곱 2개, 2분의 1 B제곱 2개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입니다. 라고 찢어버릴 수 있을까요? 되시겠죠? 그렇잖아. 그러면 선생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나오려면 얘네들이 다 뭐가 나와줘야 돼? 0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A는 B인데 여기서는 뭐야? A가 0이고 B,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이란 친구는 A는 0, 그러면서 동시에 B도 0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럼 진리집합으로 지금 조건 PQR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P는 Q이기 위한 주어가 누구예요? P죠. 그럼 P 자리를 써요. 자, 그 다음에 Q는 뒤에 붙겠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참임을 따지라고. 참임을 따지면서 동시에 화살표를 따져. 지금 주어는 따졌으니까. 그럼 P가 있고 Q가 있어. 자, P는 A는 B는 0인데 나는 A는 B이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여기에 퐁당 빠질 수 있겠지. 그럼 포함관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P는 Q에게 무슨 조건입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니은 보세요. 주어가 누구예요? Q. R이 위기이한.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Q를 쓰고요. R을 썼는데 이거는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돼요? 되죠? 맞아? 그럼 나는 Q는 R이 위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도 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뒤에 보세요. R은 P이기 위한, 그러면 R은 P는, 근데 우리는 같아. 우리는 같잖아. 그럼 뭐가 돼?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네. 자,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 더. 자, 읽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지. 근데 이렇게 읽어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잘했어. 자,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럼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충 조건.
P는 R이기면 필충 조건. 즉 주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조건 이름이 바뀌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앞에 나왔다고 다 가정이 아니야. 있는 이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가나다라고 유니버스에 대하여 PQR의 진리집합을 라지 PQR이라고 했고 여기에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미정계수 A, B가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즉 이 무슨 조건인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A와 B의 범위를 구해서 갖고 있는 A의 맥시멈, B의 미니멈 값을 구해서 더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고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1대라는 두 가지의 상황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수직선을 한번 두 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직선 Q라는 친구를 먼저 쓸게요. Q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P라는 친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살구색 등장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그러면서 또 뭐가 돼요? X는 4 이상. 자, 그럼 내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P가 되는 겁니다. 색깔 맞춰서 갈 거예요. 자, 근데 Q는 A 이상이죠. 근데 Q가 P한테 먹혀야 되는 거야. 그럼 A가 이쯤이라도 존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왜요? 여기는 안 먹히잖아요. 여기 존재해도 돼요? 안 되죠. 그럼 A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는 이쪽쯤 와서 존재해야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서 A라고 쓰고 내가 누구야? Q 이렇게 쓸게. 그러면 Q는 P이기 위해서 뭐가 되겠어? 필요 조건이지. 아이고 잘못 읽었다. 어떻게 되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지. 그럼 P가 Q에 먹혀야 되겠네? 그럼 얘가 아니겠네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와줘야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게 되려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나도 채워졌고 나도 채워졌으니까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선생님 R은 그럼 R 써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이번에는 R이 P한테 먹힌다는 거지. 그럼 빨간색으로 R을 써볼게. R이 어딘데? B 이상이요. 그럼 P는 여기다가 썼어. 그럼 당연히 여기 범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B의 최소값은 누가 되겠어? 4. 그럼 4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누구?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조건 4개가 다음을 모두 만족시킬 때 S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일단 주어가 누군지는 알죠? 그럼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가봅시다. 선생님 P는 Q이기 위한 필충 조건이니까 이렇게 썼어요. 두 줄로 쓰면 되겠죠? 자, R은 S이기 위한 뭐가 돼요? 필요 조건입니다. Q는 S이기 위한 뭐가 됩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해서 네 가지를 썼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PQRS가 만들어지면서 중복되는 친구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을 좀 연결, 즉 얘네들의 알파벳들을 한번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해봤어. 자, 가보자. 선생님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Q이면 S이다라는 게 눈에 띄어. 그럼 Q이면 S인데 S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지. 그럼 S이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R로 가는 거지. 그럼 R. 그럼 R이면 또 어디로 가는 거야? Q로 가는 거 확인했니? 맞아요, 지금? 그럼 Q면 또 P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필승 조건인데? 라고 쓴 거야. 근데 여기서 봐봐. 이거를 토막낸 거를 연결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봐봐. Q이면 S이다.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S이면 R이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이거 어떻게 돼? Q이면 S이고 S이면 R이면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R이다. 이거를 무슨 논법이라고 얘기하면 3단 논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Q이면 S이고 S이면 R이면 Q이다? 잠깐만. 중복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한데요? 근데 봐봐. 그러면 얘는 뭐가 돼? Q이면 S이고 S이면 R이고 R이면 Q야. 진리집합의 관계에서요. Q가 있고요. S가 있고요.
R이 있는데 다시 Q가 나왔대요는 뭔 소리야? 우리 다 똑같아요. 이 말이랑 마찬가지지. 그러면 얘가 다 똑같은데 얘마저 똑같아. 그럼 PQ, RS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같은 집합의 상등, 동치가 되는 거죠. 그럼 S는 P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되시겠어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3단 논법이다 라는 거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시면 돼요. 뭐뭐이면 뭐뭐이다와 동시에 또 하면 연결해서 이걸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다 라는 게 3단 논법. 그럼 3단 논법 풀려면 뭐 해줘야 돼? 연결고리를 찾아서 연결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신경 써주세요. 3단 논법은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데 일단은 무조건 주어진 거는 참이야. 무조건 참이야.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연결고리로서 대우를 시켜야 될 때가 있다라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